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아깝다. 화를 내는 시간이 아깝다. 슬픔에 젖어 있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시간이 아깝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깝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인생을 불행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불행을 선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가끔 흔들렸지만 늘 붉었다 중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해서 제 카톡에도 일단 이걸 두고 자주는 못 보는데 그래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글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의 리모델링 대세 일산에서 재건축 추진단지 나와 지역 정비 사업 판도 바뀌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내년에 30년 연한 강선 7단지 재건축을 시동을 지금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지가 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역 정비 사업이 좀 판도가 좀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이제 고양시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문촌 16단지라든지 강선 14단지를 선두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달 들어서 강선 7단지 등에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향후 지역의 정비사업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한해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의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선 7단지에서 현재 각동 입구마다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고요. 내년 8월이면 재건축 요건인 30년 연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존 주염역에다가 향후 인천 2호선 역세권의 노인단지라는 이점이 있어서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로 이제 새로 거듭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변의 문천마을이라든지 강선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강선 7단지가 재건축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건축의 그 용적률이 기존에 있는 300%에서 400에서 500 정도로만 완화된다고 하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에서 이렇게 일정 정도 재건축 수요가 나타나면 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고양시에 출마하시는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많은 또 공약을 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일산 신도시 모든 아파트가 2026년도에 30년 연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올해가 2022년이니까 만약에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제 재건축 완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재건축 추진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고양도시재생센터 정광섭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 아파트 문제를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이라는 식의 지나친 이분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리모델링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도시재생, 스마트 빌리지, 각 개별 단지에 적합한 사업 방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 사업 방식을 넣고
시뮬레이션 한 후에 개별단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 알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방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 분담금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 방안도 공공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이런 시장 직속이든 부시장 직속이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마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 생각도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단지가 이제 일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제 많이 이렇게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2028년에서 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3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에 있는 뭐 리모델링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짜임새 있게 좀 어느 정도 그런 실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제도가 보완이 돼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선거 분위기는 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5월 10일 전까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뒤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이야기라든지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서 방송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이분이 이제 양도세, 보유세 다 없애야 된다. 원희룡 과거 발언을 갖다 살펴본다라는 이 땅 짚고 뉴스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원 후보자는 시장 위치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민 주거 안정을 원하는 국민 뜻을 이뤄내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 행정 경험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원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제시했던 일부 부동산 정책이 윤 당선인 공약과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문정부 공공주도 정책 대손질이 좀 불가피하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갖다 이 블로그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가붕괴들아 한 번만 더 속아봐라. 딱 이것 같다라고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아마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에 이제 공공주도 공급정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관련했던 정책들이 아마 많은 것들이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반반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아이디어도 내놨기 때문에 이는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집값의 50%를 정부가 공동 투자하겠다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원 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선 시절 공약은 정말 신기하게도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주택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개정 또는 폐지를 갖다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세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 후보자가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최근 인수위에서 새 정부 정책으로 사실상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원 후보자가 내정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잘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국토교통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첫 번째로 양도세 규제 완화. 지금 이제 5월 10일까지는 양도세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월 10일 이후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폐지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는 폐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원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해결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든지 재건축 연합 폐지도 원 후보자의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정책이 대부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춘 원 후보자가 향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영석 교수님께서는 윤 단선인이 원 지사를 여소해야 될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해 정치력을 발휘할 인사로 볼 것 같아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예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인 교수나 관료보다는 실무 전문가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스마일도 이제 전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치인이었고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인과 관료 출신하고 좀 차이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지금 현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전화가 오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개인적으로 드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8시 14분인데 전화가 온다는 게 참 저도 뭐 급한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매수자들도 지금 5월 10일 이후에 매수하자. 매도자들도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4월 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조용하다. 지금 거의 급매도 있고요. 급전세도 많이 있는데 전세 손님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매수 손님도 거의 없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월 14일인데 4월 중순인데 이제 4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너무너무 조용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에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출 같은 것도 좀 알아보는데 대출이 지금 일부분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DSR이라든지 LTV가 지금 완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주저하고 있고요. 또 매도하는 분들은 지금 양도세 완화를 지금 4월 달에 지금 실시하지 않고 5월 10일 이후에 한다고 하니까 양도세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또 매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그냥 내년까지 가져가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일단은 5월 10일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5월 10일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분위기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시장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거의 지금 전세 가격도 지금 삼성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갖다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중순인데 이사를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보통 전세를 2달에서 3달 정도 전에 이제 구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6월, 7월 달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6월, 7월 달 그렇게 전세를 갖다가 많이 구하는 수요가 있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전세 시장은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임대 3법 2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7월 이후가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는 사람은 일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급급매 아니면 또 대출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고요.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청약시장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은 정말 과열되어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또 청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청약 시장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아마 5월 10일 지나고 나면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시장도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자스마일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느냐?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단호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고향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20평대 아파트라도 꼭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빨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 1월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고 또 여러 가지 2024년 되게 되면 GTX-A도 개통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올 하반기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의 삼성 구간도 연장 계획이 예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표된다고 하면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 서북부 전체가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지금 뭐 현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임기 마지막이고 또 새로운 정부 인수위가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약간 좀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 많은 분들이 하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하향보다는 상승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본주의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소득하고 플러스 자본소득이 있는데 자본소득을 근로소득보다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현금의 가치를 갖다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마침 오늘 이제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날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가 오늘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일단은 부동산, 실물 자산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부를 이루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는 증여나 상속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친척이라든지 뭐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증여, 상속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부를 이루는 방법. 근데 여기에 지금 부동산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주거형에 있는 아파트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파텔 내가 거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 한 채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장만을 해야지만 부를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갖다가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이게 좋다더라고 하면 또 투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라든지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는 위험을 갖다가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는 것만 투자하시면서 또 내가 아는 것이 이제 1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2, 3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간만에 신문 기사를 토대로 오늘 2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최근에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4월 달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수위에서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랑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은 이렇게 조용히 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5월 9일, 취임식 이후에 5월 10일부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될 것 같고, 청와대도 좀 개방이 될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은 청와대가 개방되면 꼭 청와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너무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제 이제 비아티움이라든지 이제 대방 디에트르 은평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비아티움을 갖다 8년 동안 제가 임대 전환, 그러니까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걸 갖다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아티움이 2억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장사마리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덕원지구라든지 덕원지구도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창릉 3기 신도시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대방 디에트는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 보고 내일 아침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니까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이 은평구 거주자가 우선 특별 공급이고요. 그다음 일반 공급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 봤는데 일단은 저에게 이제 문자가 지금 오는 걸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은평 뉴타운에 있는 디에트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물건의 청약이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내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감사 스마일도 지금 몸살 감기가 좀 있었는데 한 3, 4일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부로 좀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후보자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정책들 그리고 꼭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